이 영상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280만 원. 3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 부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삶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작은 투룸 아파트 안방 진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발신자 표시 육군 554단 행정반. 잠결에 부스스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병사 박민준 보호자이십니까? 지금 병사가 훈련 중 낙상 사고로 응급 후송됐습니다. 가까운 국군 55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벌떡 일어나며 네? 민준이가 지금 어디라고요? 옆에서 자던 혜진이 놀라 깨어난다. 불안한 목소리로 여보. 무슨 일이야? 민준이한테 무슨 일 있어?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훈련 중에 다쳤대. 지금 당장 병원 가봐야 해. 손을 떨며 많이 다친 거야? 응급후송이면 심한 거 아니야? 재킷을 급히 걸치며 모르겠어. 일단 가보자. 빨리. 국군병원 응급실 복도 오전 8시 의사가 나와 설명한다. 민주는 산악행군 중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척추를 다쳤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척추 압박 골절로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군에서 일부 지원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약 6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600만 원이요? 눈물을 글썽이며 지금 당장 그 돈을 어디서 수술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일까지 입원 수속과 함께 성금 200만 원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가고 복도에 남은 부부.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본다. 잔액 43만 원. 개인회생 시작한 지 2년 반,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당장 아들 수술비가 급한데 어떻게 친정엄마한테 좀 빌려볼까? 고개를 젓는다. 장모님도 지난번에 무릎 수술하시느라 힘드시잖아. 이 이상 패 끼칠 수 없어. 그럼 카드라도 새로 만들까? 아니면 대출? 단호하게 안 돼. 개인회생 중인데 새로 빚을 만들면 변제계획 위반이야. 자칫하면 회생 폐지될 수도 있어. 울먹이며 그럼 어떡해. 민준이 수술은 해야 하잖아. 진우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복도 의자에 주저앉는다. 다음 날 오후 회사 영업팀 사무실. 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집중이 안 된다. 컴퓨터 화면에는 입금 계좌번호가 적힌 병원 안내 문자. 옆자리에서 팀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아침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억지 웃음. 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점심이라도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고마워. 난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을게. 점심시간. 진우는 회사 앞 경로당 옆 벤치에 앉아 900원짜리 삼각김밥을 먹는다. 지나가던 할머니 1분이 말을 건넨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시름에 잠겨 있어요? 작게 웃으며 아,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힘들지. 애들 키우고 집 걱정에 우리 아들도.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지금 고생하고 있어. 고개를 끄덕인다. 다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지나가고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 앱을 켠다. 그리고 신용카드 신청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중얼거린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화면을 터치하고 있다. 심사 중. 메시지가 뜬다. 저녁 동네 작은 병원 앞 버스 정류장. 혜진이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린다. 손에는 마트에서 가져온 할인 도시락 2개. 옆에 서 있던 동네 아줌마가 말을 건넨다. 반갑게 혜진 씨 아니에요? 오랜만이네요. 어색하게 웃으며.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도 마트에서 일하세요? 남편분은 잘 계시고? 네, 다들 잘 지내요. 수군거리듯 그때 사업 실패하셔서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표정이 굳으며, 아, 네, 그럭저럭요. 저희 집도 작년에 남편이 보증 잘못 썼다가 난리 났었어요. 근데 개인회생이란 거니까 따오? 깡가와요. 지더라고요. 혹시 황급히 저 버스 왔네요. 먼저 갈게요. 혜진은 버스에 올라타고 창밖을 보며 눈물을 훔친다. 속으로 다들 알고 있구나. 우리가 개인회생 중이라는 거 밤 10시. 집, 거실, 진우가 돌아왔다. 혜진은 병원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다. 민준이 상태는 어때? 내일 아침까지 선금 안 내면 수술 못한대. 일단 이 200만 원은 어떻게든 마련해야 해. 조심스럽게. 나 오늘 마트 매니저한테 급여 선지급 부탁해봤어. 근데 안 된대. 회사 규정상 고개를 떨어뜨린다 나도 카드 신청해봤는데 거절당했어. 놀라며 여보. 그거하며 오합니다 했잖아. 목소리를 높이며. 그럼 어떡하라고. 아들이 지금 수술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울먹이며 나도 알아. 나도 미치겠어.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진다. 작은 목소리로 내가 법무사님한테 연락해 볼게. 지금 이 시간에? 비상 연락처 있어. 급 1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거든.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법무사 김 선생에게 문자를 보낸다. 선생님, 급 1일이 생겼습니다. 내일 오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10분 후 답장이 온다. 내일 아침 8시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날 아침 8시. 법무사 사무실 진우는 초췌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선다. 김 법무사는 커피를 내밀며 자리를 권한다. 차분하게 무슨 일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 중에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600만 원이에요. 당장 성금 200만 원을 내일까지 내야 하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고개를 숙이며 카드 신청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어제 친구한테 빌릴까 생각도 했는데 이게 변제계획 위반이 되는 건 아닌가 해서 안도하며 카드 발급이 안 돼서 다행입니다. 친구한테 빌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하셨네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네, 다행이라니요? 박진우 씨, 개인회생 중에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몰래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만들면 변제계획 위반으로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요. 절망적으로 그럼 아들 수술비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진지하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잘 들으세요. 개인회생 중이라고 해서 모든 돈을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느냐예요. 김 법무사는 노트북을 펼쳐 설명을 시작한다. 첫 번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증여를 받는 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법원에 보고해야 해요. 증여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며 증여요? 그럼 친구가 그냥 돈을 준다면? 네, 차용증 없이 그냥 주는 거라면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음 변제금 산정 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긴급 의료비로 사용했다는 사유를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걱정스럽게 그럼 변제금이 올라가는 건가요? 일시적 증여는 정기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변제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긴급 의료비 같은 특수한 사정은 반드시 법원에 소명해야 해요. 조금 안심하며 그럼 친구한테 부탁해 볼 수는 있겠네요. 두 번째 방법은 직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나 급여 가부를 받는 겁니다. 이것도 소득의 범위 내에서 받는 거라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단, 이 역시 법원에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급여 가불은 회사 사정상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회생 계획 변경 신청입니다.
지금처럼 예상치 못한 긴급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일시적으로 변제금 감액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눈이 커지며 그런 게 가능해요? 네. 개인회생법에는 회생계획 변경 조항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질병, 실직, 가족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가 어려워졌을 때 법원에 신청하면 검토해 줍니다. 물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사유가 타당해야 하죠. 급하게 그럼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법원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요. 지금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 돈을 마련하고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럼 결국 친구한테 빌리되 법원에 보고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히 짚어주며 빌린다는 표현보다는 증여를 받는다로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빌린다는 건 새로운 채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개인 회생 중에 새 빚을 만드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 친구가 그냥 줄 리는 없잖아요. 나중에 갚아야죠.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정하면 채무가 되고 이건 법원 허가 없이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친구분께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보답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되 법률적으로는 증여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차분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개인 회생 중이고 아들 수술비가 급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법원에 보고할 때는 반드시 긴급 의료비 지출이라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병원 진단서, 수술 동의서, 입금 영수증 같은 거요. 메모하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 긴급 예비비를 조금씩이라도 모으세요. 개인 회생 중이라도 생활비 범위 내에서 적금은 가능합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모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쓴웃음 10만 원도 쉽지 않지만 노력해 볼게요. 격려하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밀리고 변제금 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이번 일만 잘 넘기면 1년 반 후엔 면책받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조금 밝은 밝은 표정을 짓는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길이 보이네요. 오후 2시. 회사 휴게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고등학교 동창 재호에게 전화를 건다. 재호는 진우가 사업 실패했을 때도 곁을 지켜준 친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재호야, 나 진우야. 지금 통화 괜찮아? 반갑게, 진우야. 무슨 일이야?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기 부탁이 하나 있어서 민준이가 군대에서 훈련 중에 다쳐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놀라며 민준이가 다쳤어? 많이 심해? 척추 압박 골절이야. 수술비가 600만 원 정도 드는데 당장 선금 200만 원을 오늘까지 내야 해. 나 지금 개인 회생 중이라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단호하게 알았어. 내가 이따가 바로 보내줄게. 계좌번호 보내. 울컥하며 재호야 고맙다. 나중에 꼭 갚을게. 웃으며 갚을 생각 말고 민준이 수술 잘 되게 하는 데만 집중해. 우린 30년 넘게 친군데 이런 거 가지고 뭘. 눈물을 참으며 정말 고맙다. 저녁 6시 국군병원 수술실 앞 수술실 문 위에 수술 중 불이 켜져 있다. 진우와 혜진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다. 조용히 재호가 정말 좋은 친구네.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게. 나도 언젠가 저 친구한테 보답할 날이 올 거야. 법무사님은 뭐라고 하셨어? 이번 일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대. 증여받은 사실이랑 긴급 의료비로 썼다는 증빙 서류를 내면 된대. 불안하게 그럼 변제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일시적 증여는 정기소득이 아니라서 큰 영향은 없을 거래.
중요한 건 법원에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보고하는 거래. 안도하며 다행이다. 그나저나 수술 잘 될까? 아내 손을 잡으며 잘 될 거야. 우리 민준이 강한 애잖아. 2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온다. 미소를 지으며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후는 좋습니다. 안도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눈물을 흘리며 정말 다하이다. 엔딩 일주일 후 법무사 사무실 진우는 병원 진단서와 입금 영수증을 법무사에게 전달한다. 서류를 확인하며 줬습니다. 이걸로 법원에 긴급 의료비 지출 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변제금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감사하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개인 회생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과정입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법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네, 앞으로 1년 반 끝까지 잘 버텨보겠습니다. 저녁 집 거실 진우와 혜지는 소파에 앉아 병원에서 찍은 민준 사진을 본다. 민준은 병상에 누워 엄지를 치켜 쓰고 있다. 웃으며 애가 그래도 씩씩하네. 미소 우리 아들이니까. 근데 여보, 내가 오늘 마트에서 적금 하나 들었어. 놀라며 적금? 무슨 돈으로? 한 달에 10만 원. 법무사님이 긴급 예비비를 모으라고 하셨거든. 우리 둘이 각자 5만 원씩만 아꼈으면 될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야. 나도 파트타임 늘려볼까? 손을 잡으며 무리하지 마.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해. 우리 1년 반만 더 버티자. 그럼 모든 게 끝나. 눈물을 글썽이며 응, 끝까지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개인 회생 중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예상치 못 일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럴 때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법을 정확히 알고 투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보고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우는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으로 개인 회생 변제 달력을 본다. 2년 반 동안 빠짐없이 체크된 표시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 년 반의 빈칸들. 진우는 작게 미소 짓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지금까지 사연극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회생 파산이 가능한지 영상 설명란의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불편하신 분은 영상 설명란의 상담 신청 폼으로도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긴급 상황 대처법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서 무료 자가진단 해보세요.